AI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부분은 이 질문을 들으면 먼저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AI 서버의 중심에는 GPU가 있고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강한 가격 결정력을 보여준 기업도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GPU만으로는 AI 서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GPU가 있어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 넣어주는 메모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성능은 막힙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금맥처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비싼 메모리가 아닙니다. GPU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 반드시 붙어야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AI 서버의 계산 효율과 전력 효율, 그리고 추론 비용까지 건드리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주가가 좋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한다, 삼성전자가 좋다, 마이크론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AI 수요가 생기면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그 돈이 GPU를 지나 어떻게 HBM으로 이동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률이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히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왜 GPU 연메모리가 AI 시대의 병목이 되었는가? 왜 HBM은 범용 DRAM과 다르게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좋은 산업 이야기가 이미 시장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AI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산업이 좋아 보여서입니다. 산업이 너무 좋아 보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남들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관련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뉴스에는 매일 AI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AI가 성장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성장에서 누가 돈을 쓰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비용을 떠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돈이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 서버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는 계산을 하는 엔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 엔진이 들어가는 공장입니다. 전력은 그 공장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클라우드는 그 공장을 빌려주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와 재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은 멈춥니다. AI 서버에서 그 재료가 데이터입니다. GPU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멀리 떨어진 메모리에서 천천히 오면 GPU는 기다리게 됩니다. 비싼 장비를 사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HBM이 중요해집니다. HBM은 하이 번드 메모리, 말 그대로 대역폭이 높은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GPU나 AI 가속기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문맥 길이가 길어질수록 추론 요청이 많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GPU의 연산 능력이 가장 눈에 잘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GPU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HBM은 GPU의 부속품이 아니라 GPU 성능을 실제로 끌어내는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 관점에서 꽤 중요합니다. 돈은 항상 병목으로 흐릅니다. 공급이 넉넉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품은 가격을 세게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요는 급한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고객 인증이 어렵고 기술 전환이 빠른 부품은 다릅니다. 그 구간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생깁니다. 지금 HBM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 같은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돈을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AI 가속기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GPU만 사면 끝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붙어야 하고 그 HBM은 고급 패키징으로 GPU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AI 서비스 수요에서 시작해 빅테크의 캐펙스로 가고 그 캐펙스는 GPU와 AI 가속기 주문으로 이어집니다. GPU 주문은 다시 HBM 수요로 연결됩니다. HBM 수요는 메모리 업체의 제품 믹스를 바꾸고 첨단 패키징과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기판과 소재 수요로 번집니다. 그리고 HBM의 웨이퍼와 클린룸, 패키징 자원이 먼저 배정되면 범용 DRAM과
안드, 공급도 타이트해집니다. 결국 GPU 하나의 수요가 메모리 산업 전체의 가격과 마진을 건드리는 구조가, 여기서 HBM을 단순히 좋은 메모리라고 보면 부족합니다. HBM은 메모리 산업의 수익성 전파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비교적 단순하게 봤습니다. 수요가 좋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이 늘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모두 좋아 보이고 다운사이클이 오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이 성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AI가 나왔다고 해서 메모리가 갑자기 영원한 성장 산업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범용 DRAM과 낸드는 여전히 재고와 가격 사이클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객 재고가 높아지고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하고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산업을 하나의 사이클로만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범용 DRAM과 난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이클에 가깝습니다. 서버 DRAM과 ESSD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HBM은 고객 인증, 장기 계약, 고난도 패키징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반쯤은 커스텀 부품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업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기업별 실적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메모리 회사라도 HBM 비중이 높은 회사와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회사의 이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HBM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HBM 선행 우위가 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분기 HBM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57%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 마이크론은 21%였습니다. 물론 점유율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HBM에서는 점유율이 단순한 물량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GPU 업체와 클라우드 고객의 인증을 통과했고 차세대 로드맵에 들어가 있으며 공급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고객은 단순히 가격이 조금 싸다고 HBM 공급사를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HBM은 GPU 옆에 붙는 부품입니다. GPU 아키텍처, 패키징, 수율, 전력, 발열, 고객 검증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자리를 잡은 공급업체는 다음 세대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52조 원대, 영업이익 37조 원대, 영업이익률 70%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메모리 회사의 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익성입니다. 이 숫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많이 팔렸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팔렸는지가 중요합니다. HBM, 고용량 서버, DRAM, ESSD 같은 고부가 제품이 늘어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SK하이닉스의 강점은 범용 DRAM 전체를 가장 많이 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AI 서버 병목 구간인 HBM에서 앞서 있고 그 제품 믹스가 회사 전체 마진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흥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리스크도 같이 커집니다. SK하이닉스의 리스크는 고객 집중과 세대 전환입니다. HBM은 특정 GPU와 특정 고객 로드맵에 깊게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수요 가시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 고객의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다음 세대 제품에서 인증이 늦어지면 영향이 큽니다. 또 지금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영원히 지속 가능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사이클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바닥과 모양을 바꿨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조금 복잡한 회사입니다. 전체 메모리 규모로 보면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133조 원대, 영업이익 57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DS 부문도 큰 폭의 실적을 냈고 메모리 매출은 74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HBM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 선두라기보다
거대한 내재 옵션을 가진 후발 추격자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HBM에서 SK 하이닉스처럼 선행 우위가 명확하게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시 구조상 메모리 단독이익, 특히 HBM만의 기여도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통합 역량입니다.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고급 패키징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HBM3E까지는 메모리 적층 경쟁이 크게 보였다면 HBM4로 갈수록 베이스 다이, 로직 공정, 패키징, 고객 맞춤형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직 통합 구조는 여기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와 SOKM2 양산 판매를 시작했고 향후 HBM4 베이스 다이 공급 확대가 수익성 개선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기대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주요 고객 인증 속도, HBM4 수율, 파운드리와 패키징의 안정성, 그리고 실제 점유율 회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큰 돈을 버는 메모리 기업인 동시에 HBM4 이후 반전을 노리는 옵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HBM 수혜주라는 한 단어보다 현재 실적과 미래 실행력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것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한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되지만 이번 HBM 사이클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AI가 메모리 마진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FY76 2분기에 매출 239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75%, 영업이익률은 69%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DM 매출은 1,088억 달러였고 HBM을 포함한 여러 사업부가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 구조입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HBM 공급 물량이 이미 가격과 물량 기준으로 계약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5년 전략 고객 계약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은 메모리 산업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과거 메모리 기업은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HBM은 고객 로드맵과 함께 움직입니다. 고객 인증이 필요하고 장기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며 특정 제품은 특정 고객에 맞춰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 스폿 가격보다 장기 계약과 공급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마이크론의 사례는 HBM이 어떻게 범용 메모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마이크론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맞춤형 HBM은 특정 고객에게 깊이 들어가는 대신 다른 고객에게 쉽게 돌려 팔기 어렵습니다. 또 지금의 높은 마진은 AI 수요, 공급 제약, 제품 믹스 개선, 가격 상승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시장의 기대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버리트마워, 그래서 마이크론을 볼 때도 AI 메모리 수혜라는 말보다 장기 계약의 질, HBM 소 전환 속도, 캐펙스 부담, 고객 집중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HBM 자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HBM이 왜 이익률을 바꾸는가?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인증입니다. 범용 메모리는 가격과 물량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HBM은 GPU나 AI 가속기와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공급사가 바뀌면 단순히 부품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능, 전력, 열, 패키징, 수율, 전체 서버 설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제품은 인증을 통과한 기업이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난이도입니다. HBM은 D램 다이를 위로 쌓고 TSV로 수직 연결하고 GPU 옆에 고밀도로 붙입니다. 여기에 COWS나 EMIB 같은 고급 패키징이 들어갑니다. 예전 메모리 경쟁이 더 많은 비트를 싸게 만드는 경쟁이었다면 HBM은 시스템에 잘 붙이는 경쟁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메모리 공장 하나만 잘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메모리 팹, 로직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기판, 소재, 고객 설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 재배치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더 많은 웨이퍼와 클린룸, 고급 패키징 자원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HBM과 서버형 제품에 자원을 우선 배정하면 범용 D램과 난드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HBM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이번 사이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AI가 HBM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 전체의 공급 배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계약입니다. HBM은 고객이 미리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AI 서버 로드맵은 몇 달 단위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번 대규모 클러스터를 설계하면 GPU, HBM, 패키징, 전력, 냉각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공급사는 그 대가로 더 좋은 가격과 더 높은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메모리 업체의 이익률을 바꿉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HBM은 무조건 가장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시점에 따라 계약 가격, 제품 세대, 패키징 비용, 수율, 웨이퍼당 산출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정 분기에는 범용 서버 DRM이 HBM보다 더 좋은 경제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HBM의 힘은 HBM 자체의 프리미엄만이 아니라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공급 재배치, 고객 인증, 장기 계약, 패키징 병목이 함께 만들어내는 구조적 효과입니다. 이것이 GPU 연메모리가 이익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AI 산업의 돈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에 돈을 씁니다. 그 돈은 먼저 GPU와 AI 가속기로 갑니다. GPU 수요는 HBM 수요를 끌고 갑니다. HBM 수요는 첨단 패키징,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기판과 소재, 반도체 장비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네트워크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수요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은 인프라 깊숙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AI 투자를 볼 때 엔비디아만 보면 부족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다는 사실과 AI 산업의 돈이 엔비디아에서 끝난다는 말은 다릅니다. GPU가 팔리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하면 고급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고급 패키징이 늘면 파운드리와 장비, 소재와 기판이 움직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면 전력과 냉각도 병목이 됩니다. AI 산업은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목이 순서대로 이동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종종 이 흐름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AI가 좋다, GPU가 좋다, HBM이 좋다, 그래서 관련주는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같은 AI 밸류체인 안에서도 어떤 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어떤 기업은 비용 부담을 떠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어떤 기업은 기대만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병목 구간에 있고 어떤 기업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뉩니다. HBM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선행 우위가 실적으로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규모와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HBM4 이후의 반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과 AI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마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회사 모두 같은 리스크 앞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의 AI 케이펙스가 둔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급 투자가 몇 년 뒤 과잉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HBM4, HBM4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술 전환을 놓치는 회사는 없을까? 대중국 수출 규제와 지정학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 기대를 이미 너무 비싸게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산업을 보는 눈도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장기 구조를 보고 공부했는데 막상 차트가 움직이면 마음이 단기 가격으로 끌려갑니다. 남들은 이미 올라탄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비싼 감정이 조급함입니다. 좋은 기업을 놓치는 것도 아쉽지만 이해하지 못한 가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기대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면 결국 봐야 할 것은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힘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오늘 붙인 숫자입니다. 가치는 기업이 오랜 시간 만들어낼 현금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잠시 실망했을 때도 실제 돈을 버는 구조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투자자는 기술 뉴스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지, 고객 계약이 장기로 바뀌고 있는지, 카펙스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혜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기대를 감안해도 현재 가격에 안전마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HBM은 AI 시대의 금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맥이라는 표현에 취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그 금을 캘 수 있는 기술과 계약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이미 시장이 얼마에 평가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가 갑자기 화려한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서버에서 GPU 성능과 추론, 경제성을 결정하는 병목이 메모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병목이 생기면 돈이 흐릅니다. 돈이 흐르면 매출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항상 가격입니다. AI를 사는 것이 아니라 AI로 돈을 버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HBM이라는 단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HBM이 어느 기업의 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바꾸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것.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기본은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가장 오래 가격 결정력을 가질 기업은 어디라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의 AI 메모리 기대가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